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신경 문제인데 소변 검사에서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세균 나오든 안 나오든 항생제 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거 안 듣거든요. 안녕하세요, 고추장 선생입니다. 오늘은 사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의 두통처럼 누구나 한 번씩은 겪었을 텐데 반복이 되면 정말 질환이 되고, 한번 오늘 너무 많이 했나? 그래서 잠깐 아프다가 많은 것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정통은 그냥 살면서 겪어봤던 한 번의 사정통이 아니라 이게 정말 반복이 되고 증상을 치료하려고 비뇨기과나 다른 병원들을 방문해 보셨을 법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정을 우리가 하게 되면 쾌감, 아나스타샤, 좋은 느낌 이런 거를 좀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대신에 뭔가 묵직하고 찌릿하고 좀 불쾌하고 뭔가 잘못된 듯한 느낌 있는 경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사정통이라고 하고요. 반드시 사정하는 순간에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사정할 때는 괜찮은데 하고 나서 스물스물 올라온다든지 다음 날에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들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분들은 사정 직전에 뭔가 좀 아파요 이런 것도 오거든요. 그런 것도 다 사정통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사정통으로 치료를 많이 하다 보면 다들 하나같이 또 비뇨기과를 다 돌고 오시거든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왜냐? 비뇨기과는 사정통을 항상 그 만성 전립선염, 전립선으로만 한정 지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사정통으로 갔음에도 소변 검사를 하고 정액 검사를 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항생제 소염제를 막 줘버리고, 먹어서 나오면 오케이, 안 나오면 이거 그냥 그러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 접근 방식이 틀린 거예요. 원래 사정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은 전립선보다는 다른 게 훨씬 더 많이 개입을 하는데, 그거를 다 간과하고 그냥 기승전 전립선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낫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좀 간단하게라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정을 하려면 발기가 되고 음경의 어떠한 그 자극이 전달이 되고 뇌로, 그리고 누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장전을 해요. 정액을 장전을 해놨다가 특정한 자극이 이제 오르가즘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거를 수축을 쫙 해서 팍 발사를 하는, 그것까지가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외로 전립선이 개입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나마 누정의 첫 단계 정도? 장전을 할까 할 때 전립선이 개입을 하지, 나머지 단계에서는 다 다른 애들이 담당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신경이죠. 신경이 머리로 전달을 하고 누정 또는 그 수축을 하게 되는 발사를 다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통증의 50% 이상의 원인들은 다 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신경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저희가 항상 말하는 초음파로 검사를 하고 있는 회음신경, 음부신경, 이 친구들이, 또 다른 하나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발기된 음경을 성적인 자극을 줄 때 흥분을 안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참을 수가 없이. 그리고 마지막에 딱 짜면서 사정이 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율신경, 스스로 돌아가는 그 신경의 어떤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회음신경, 음부신경, 자율신경,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검사하고 치료를 해야만 사정통증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접근 방식들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항생제, 소염제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립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짜주고 참아주고 수축해주고 발사를 하는 모든 그 골반 기저근과 괄약근 요 라인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발사 버튼을 누르게 되는 신경계들, 이런 쪽으로 이제 관점을 바꾸어야 제대로 사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응시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 직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소변 검사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신경 문제인데 소변 검사에서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세균 나오든 안 나오든 항생제 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거 안 듣거든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기 이후에 사정까지 도달하는 과정들을 면밀히 하나하나씩 검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사정을 하고 나서 아프든 사정을 할 때 아프든 그 두 개의 차이는 실제로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사정을 할 때 아프든 하고 나서 아프든 검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사정을 누정 과정이라고 하죠. 장전을 하는 과정. 여기서 관여하는 신경들은 회음신경, 음부신경,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 DMP, 요도괄약근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초음파로 상당히 잘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사정 반사. 우리가 오르가즘에 도달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정 반사는 자율신경이 담당해요. 자율신경은 초음파로 볼 수 없는 영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자율신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발기 후에 사정까지 이어지는 그 아는 쪽에 있는 이 모든 단계들을 다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두 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이상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 도구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초음파에서 이상이 관찰된다 그러면은 회음신경 또는 회음신경 주변에 발사를 하게 사정통에 직접 관여를 하는 근육들에 의한 포착이 있다. 그런 문제들을 통틀어서 초음파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 게 관찰이 되면은 아피톡신을 쓰죠. 아피톡신을 써서 염증들을 직접 제거합니다. 소염제, 소염 진통제들은 염증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염증이 더 커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신경에 있고 좀 더 깊은 층에 있다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주사로 치료를 해야 되는 영역에 속하고요. 반면에 이제 자율신경 쪽 문제다.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의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정통증이라고 하면은 그쪽을 치료하는 남성공진단 처방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왼쪽 오른쪽 염증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냐. 골반,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죠.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틀어진 골반을 따라서 골반 기저근들이 다 틀어지게 되죠. 그러면 같은 힘으로 사정할 때 수축을 해도 어느 쪽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어느 쪽은 일을 덜 하게 되죠. 그럼 많이 하는 쪽이 항상 손상이 빨리 와요. 왜? 원래 부여된 역할보다 더 많은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은 초음파를 찍으면 진짜 좌우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 골반 자체가 틀어져서 생길 수 있다 라고 보고 그쪽으로 이제 교정까지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정통을 방치하게 되면 소변 통증이나 다른 소변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사정통만 있어서 오면은 정말 빨리 낫는데 저한테 올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있어요. 그럼 이미 소변 통증,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일상적인 통증까지 다 번져서 오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도 더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번졌다면 진짜 빨리 오셔야 되고요. 사정통만 있다면 지금 하는 치료들이 안 들 확률이 높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래서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영상 보시면 바로 검사해야 돼요. 검사하기 어렵고 아픈 거 아니니까 빨리 예약해 주셔서 진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정통은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구조적인 문제, 말씀드렸던 골반에 구조적으로 뭐 틀어진 게 없는지, 염증, 이 자율신경, 기능 자체에 신경 기능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사정통은 생각보다 제가 보는 질환 중에서 치료율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